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주말에 있었던 시험 잘 보셨는지 궁금한데 시험 난이도 자체는 사실 높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쉬운 시험이라고 해서 그게 우리에게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좋지 않은 이유는 그만큼 실수를 하면 점수가 확확 떨어질 수가 있고 또 비슷한 점수대에 즉 고득점자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게 유리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문법이나 어휘나 생활영어나 전혀 어렵지 않아서 문법이 오히려 너무 잘하시는 분은 약간 한 번 이제 함정에 빠질 뻔하다가 벗어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웬만하면 함정에 안 빠지셨을 거예요. 근데 독해에서 한 개에서 두 개는 조금 답이 뭐지? 그런 게 애매모호한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제가 시험지 추적해서 보고 올해 참 걱정이다 라고 싶었어요. 시험이 쉬울수록 오히려 걱정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많이 어렵진 않았으니까 빨리 마치고 우리 전에 보던 그런 문법적인 문제들 계속해서 확인해서 보겠습니다. 자, 1번 밑줄 친 부분에 어휘가 눈에 딱 들어오죠. 한 번에 바로 들어오시죠. 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이제 conjunction을 알아보시는 건데 여기에 선택지도 그렇고 모두 다 이미 익숙하게 보셨던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깊게 볼게요. conjunction에서 conjunction, junction이라는 단어 먼저 보겠습니다. junction. junction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junction. 길거리에 많죠? 교차로. 네. 그래서 뭔가 이제 십자가처럼 이렇게 마주치는 지점을 정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션이라는 뜻에서 다른 단어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교차로 뭐라 그러죠? 네, intersection이라고 합니다. inter는 들어간다는 의미고 section은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구간으로 들어가는 지점이라서 교차로라고 하는 거예요. 교차로도 되지만 글씨 좀 크게 써야 되겠군요. 장비 업그레이드. 장비 업그레이드. 노트북에 불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네, 얘가 헉헉헉 뭐 이런 소리 내더라고요. 잘가 이렇게 보내줬거든요. 자, 교차로도 되지만 사실 이렇게 길을 가다가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있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거. 여러분은 고속도로를 안 타시는군요. 가다가 이렇게 나가면 뭐를 지불하나요? 톨비, 통행료 낸다 그러죠. 톨게이트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정션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정션에 그 나들목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conjunction이라고 되어 있죠. conjunction이니까 이제 이렇게 사실 나들목이든 교차로든 간에 두 개의 지점이 만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것들이 있어서 conjunction은 뭐 교차, 접합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만났을 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n conjunction with라고 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돼서 함께 있어서 만나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번에서 combination이라는 단어는 우리 피자 먹을 때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이것저것 다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combination. 그럼 combination은 뭐뭐와 결합하여 라는 뜻이에요. 결합하여 그게 있어서 라고 해서 그냥 답은 쉽게 1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comparison. comparison은 비슷한 점이에요? 다른 점이에요? 비슷한 점이죠. 예. 그래서 comparison은 그냥 비교, 대조라기보다는 비교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사물과 이사물의 비슷한 점을 가지고 비유. 그래서 비교도 맞고요. 비유도 맞습니다. 그래서 comparison with, in comparison with 뭐뭐와 비교하면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in place of, place는 장소잖아요. 그 자리에니까 대신에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in case of, 그런 경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어를 보고 conjunction, junction이 만나는 거구나. 만나는 의미가 뭐가 있지? 1번이라고 해서 아주 빠르게 그냥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 as a social practice 여기는 뭐 도치 이런 거 아니고요. 뭐죠? 그렇죠. 전치사로서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관행으로서의 privacy는 형성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았으니까.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pervasive. pervasive도 어려운 단어는 아니었어요. 만약에 이 단어를 모르겠다, 그럼 선택지를 보고 고르는 것도 나쁘진 않았는데. 첫 번째, deceptive. deceptive. 그, 트랜스폼에 보면 디셉티콘 나오잖아요. 그것도 옛날 영화예요, 설마? 모르세요? 네. 디셉티콘이라는 나쁜 로봇들이 나옵니다.
deceive가 속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deceptive는 속이는 기만적인 또는 조금 어렵게 속인다는 거는 남을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혹하는 이렇게 사용됩니다. deceptive. 기만적인, 현혹하는, 속이는. 자, 두 번째, ubiquitous. ubiquitous. 이것도 역시나 많이 봤던 거죠. 우리도 ubiquitous 이러잖아요. 무슨 말이죠? 어디에 있냐? 만연한. 좋습니다. 그래서 널리 퍼진 만연한에서 pervasive의 답이 그냥 2번인 거고요. 세 번째, persuasive. 그렇죠. 설득력, 그냥 persuade가 설득하다라서 persuasive. 설득력 있는. 네 번째, disastrous. 그냥 여기 형용사로 다 바꿔준 것 뿐이고 여러분이 아는 단어 맞춰보시면 돼요. disaster, 재난이란 단어잖아요. 그래서 그 형용사로 바꿨으니까 이거 재난스러워. 재난의 지경이야. 형편없어. 그래서 형편없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pervasive가 무슨 뜻이라고요? 만연한 이란 말이 되겠죠? 만약에 살짝 생각이 안 나. 본 것 같긴 한데 그러면 그때는 해석해 보시면 좋아요. 그죠? 보고도 모르겠으면 해석인 거예요. 자, 재즈의 영향력이 굉장히 pervasive 했대. 그런데 여기 해석을 해도 되는 이유가 so that의 구조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라고 해서 인과라는 거를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거예요. pervasive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해서 단어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조건 다 해석으로 풀리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popular music, 대중음악이 빚을 지고 있구나 또는 기원을 두고 있구나 라고 살짝요. 그렇죠. Its stylistic root, 스타일적인 뿌리를 무엇에? 재즈에 두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pervasive해라는 게 영향력이 크구나 정도로 살짝 의역을 하셔가지고 이 중에서 의미가 좋은 거는 2번과 3번이 사실 괜찮잖아요. 그죠? 그런데 persuasive라는 말은 설득한다라는 건데 재즈의 영향력이 설득력이 있어서가 사실 그냥 문맥으로만 보면 그래도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pervasive라는 단어 자체가 어떤 pervasive 널리 퍼져 있는 이란 단어라서 해석으로 가면은 이제 50% 중에서 찍어서 2번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출 어휘는 짜증 나더라도 챙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vexed란 단어도 기출이긴 한데 기출이 아닌 건 아닌데 그래서 단어 공부를 좀 오래 하신 분은 이거 알아 이지만 오래 하지 않으신 분은 최신 기출이 아니기 때문에 뭐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힌트를 찾으시면 되거든요.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힌트가 뭐냐면 이 뒤에 unruly라는 단어가 힌트예요. 한번 볼게요. This novel, 이 소설은 about 뭐뭐에 관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the vexed parent, 이렇게 vexed된 부모다 라고 했어요. 단어 알면 그냥 2번 가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지 해서 사실 1번도 기출이긴 하지만 역시나 조금 낯선 단어는 맞거든요. 그래서 일단 뭔 부모다 이렇게 보시고 티네이저인데 어떤 10대예요? unruly잖아요. 룰이 이제 rule, 규칙, 통제하다 이런 말이죠. 규칙, 통제하다. 그럼 on이 붙었으니까 애가 통제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애가 말을 안 들어먹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화가 나겠죠? 그죠? 그래서 좋지 않은 단어 중에서 2번을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뒤에는 크게 의미가 없긴 하지만 학교를 관뒀어요. 사업 시작하려고 관두는 게 뭐다, 이렇게 같이 판단하면 곤란해요. 그래서 뒤에는 의미 두지 마시고 unruly를 보면서 이거 하고 애가 통제가 안 되니까 부모의 상태 이렇게 유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번에 careless예요. careless는 우리 공부할 때 apathetic, indifferent 이런 거 할 때 너무 어려워서 살짝 또 한 번밖에 안 나서 쓱 빼놓긴 했는데 바로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 뒤꿈치 상상하지 마. 지저분하니까 뒤꿈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있어요? 여러분 세대는 약간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 때는 특히 부모님들이 뒤꿈치가 이렇게 두꺼워지곤 했어요. 굳은 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제 글씨 많이 쓰면 여기로는 생기기도 하는데 뭐 그렇다고 사마귀 이런 건 아니고요. 굳은 살 같은 게 두껍게 배기면 거기에는 찌르거나 해도 전혀 아프지 않거든요. 그래서 굳은 살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감각이 없어. 그래서 냉담한, 무반응한 이런 의미로 careless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careless. 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annoyed는 귀찮게 하는 건데
PP가 됐으니까 짜증난, 화가 난 이렇게 되겠죠. 이 단어가 바로 vexed 하고 같은 뜻입니다. 자, 동사가 원래는 vex예요. V-E-X. vex는 막 이거요. 그래서 초조하게 할 때도 쓸 수 있고요. 난처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막 안절부절 막 어떻게 막 이런 상태를 vex. 그래서 초조하게 하다, 안달나게 하다. 근데 그렇게 된 상태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초조한 상태, 화가 난 상태, 짜증난 상태를 표현할 때 vexed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reputable. 우리 reputation, 평판이란 단어 그죠? 그래서 그 단어를 형용사로 바꾼 거니까 reputable, 평판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평판이 좋은은 전혀 반대 의미라서 버려버리시고 confident는 자신감 있는 거잖아요. 자신 있는 역시나 단어 버려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으로 가면 되고요. 네 번째는 와 이거는 틀리면 안 돼요. 그리고 정말 죄송하지만 거의 공무원 영어 시험에 나오기에는 아니 이런 표현이 이 정도인 거죠. line up 줄 서다라는 표현이고요. give out 주다는 주다인데 근데 give랑 give out이잖아요. 그거 왜 out 썼어요? out 나눠주다 나눠주다. 네. 지금 여기 1, 2, 3, 4는 그냥 기본 어휘예요. carry on 이거 우리 문법 문제 풀 때 봤었잖아요. carry on. 그렇죠. on이 있으면 앞에 있는 걸 계속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carry on 계속해서 하다. break into도 우리 봤던 표현이에요. break into 뭐 하다? 침입하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1, 2, 3, 4 단어를 아셔야 되고 왜냐하면 여기서는 문맥을 보고 답을 찾기가 좀 그래. 자, 한 집단의 젊은 시위자들이 시도 노력했어. 경찰서에 뭐 하려고? 경찰서를 줄 세워? 경찰서 이리 와. 좀 그래요. 경찰서를 계속해서 뭘 해? 그것도 이상하고 나눠줘도 이상해요. 그런데 그냥 시위자들이 뭐 해야겠어요? 시위를 한다고 했으니까 깨고 부수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4번으로 가시는 거기 때문에 전혀 고민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5번 일치불일치죠. 일치불일치라서 이제 조금 긴장을 하시게 되는데 사실은 거의 그림 맞추기 수준이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일단 본문부터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선택지 먼저 봐야 되는 거였어요. 자, 선택지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Laborers voluntarily moved to the new world. 자, 선택지를 안 보고 본문을 보면 이게 laborer 여기서는 지금 labor는 노동 또는 노동력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아래 붙었으니까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바로 알 수가 있는데 본문부터 보면 이게 뭐에 관한 거지? 느낌이 좀 덜 온단 말이죠. 자, 그럼 아프리카 출신의 노동자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또 인력 좋아요. 자발적으로 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거는 아주 최근에야 발생한 일이죠. 아프리카에서 뭐 프랑스로 이주한다고 이런 거 가장 최근이고 예전에 우리 딱 그러면 뭐 노예가 상식적으로 떠올릴 거예요. 그래서 voluntarily 자발적으로 신세계로 이동했다 해서 사실은 신세계, new world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너는 말도 안 돼라고 사실 인문계이신 분들은 느낌을 좀 칠 수가 있거든요. new world가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알아요? new world? 새로운 세계? 맞아요. 미 대륙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문자로 돼 있으니까 혹시 그런 거 모를 수 있잖아요. new world가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럼 본문에서 그러면 African laborer 하고 여기 new world 사이에 얘가 자발적으로 갔는지 끌려갔는지 그런 거 판단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Europeans were the first people to use slave labor. 자, 유럽 사람이 최초의 민족? 사람들 나쁘지 않은데요. The first people니까 민족이라고 해줄게요. 유럽 사람들이 최초의 사람들이었어. 민족이었어. 네, 그렇죠. 노예 노동력을 사용한. 근데 우리 이것도 다 알아요. 그죠? 노예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거의 인류의 역사와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배경 지식 동원하면 안 되기는 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First. 최초도 아니다.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Arabic slavery no longer exists in any form. 여기도요. No longer 하고 any가 있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중고등학교 때 들었잖아요.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을 하면은 틀린 보기일 수 있죠. 그죠? 어떤 형태로든 더 이상 아라비아에 노예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절대 없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없는지 아니면 남아 있는지를 본문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Slavery existed even in African countries. 네, 심지어 아프리카 대륙에도 이런 거는 시제도 봐주셔야 되거든요. 있었다. 있었다. 노예 제도가 아프리카 대륙에도 있었다라고 하시고 이제 본문에 가서 쭉 보는데 뭐 사실 본문이 어려운 건 아니었으니까 그냥 쭉쭉쭉쭉 그냥 볼게요. 이번에는 그렇게 어려운 질문 없었잖아요. 자, 본문에 보면 악명 높은 사례 이제 여기서부터 보면 그러니까 밑에를 안 보고 바로 봤으면 수입된 노동력의 가장 악명 높은 사례는 of course는 뭐지? 물론 버려버리고 아틀란틱 대서양의 노예 무역 이렇게 하면은 너무 시간 많이 걸리죠. 빨리빨리 넘어가시는 거고 그럼 눈을 넘겨서 가지고 왔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해서 여기 읽어주셔야겠죠. 그죠? 왜 읽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을 신세계로 이만큼의 숫자를 enslaved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노예 상태로 만든 거죠. 이 n이 붙어있으면 동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절대로 뭔 아니에요? voluntarily 이건 절대 아니다 라고 그냥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플랜테이션은 대규모 농장인데 이런 거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 자, but although the Europeans 유럽 사람들이니까 최초인가 아닌가 뭐 이런 거 판단하면 되겠잖아요. may have practiced 추측하고 있네요. 아마 시행했을 거야. 자, 노예제도를 시행했을 거야. 인데 최초라고 말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가장 큰 규모로 했을 거야 라고 했어요. 규모 얘기를 했고요. By no means는 무슨 말? Never. 절대 아니야. 유일한 민족이 아니야 라는 뜻이에요. 얘네만 그런 게 아니란 뜻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노예들을 자기네 공동체로, 자기네 사회 속으로 데려온 거는 유럽 사람만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보다 일찍이 언제? 고대라고 표현했죠. Ancient Egyptians니까 이집트 어디 있습니까?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사람들도 노예제도를 사용해서 노예 노동력을 사용해서 뭐 하려고? 피라미드 만들려고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4번에서 노예제도가 존재했었다. 이거 맞는 거예요. 그죠? voluntarily 아니고 first 얘기 아직 없었고 그 다음에 초기 아랍의 탐험가들은 아주 빈번하게 노예 무역하는 걸 발견할 수 있었고 그 노예제가 언제 20세기까지 온 거죠. 그 다음에 indeed 사실은 정말로 still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in a few places 그러니까 no longer exist랑 맞지가 않아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해설 강의 하면서도 해설 강의를 해야 되나 약간 고민이긴 한데 자 in the Americas라고 S가 붙어 있죠. 왜 S가 붙어 있죠? 아메리카에 왜 S가 붙어 있죠? South, North 두 개 있잖아요. 진지하게. 네. 그러니까 오늘 편안한 날이에요, 여러분. 긴장 푸시는 날이에요.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날 오늘은. 네, 다음 주부터 다시 모의고사 보고 긴장 모드 들어갈 거고요. 자,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들에서 어떤 부족들은 노예로 만들었어. 누구를? 다른 부족의 구성원들을. 그래가지고 자, slavery, 노예 제도라는 것은 또한 institution, 기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도 사실은 institution이지만 기관도 괜찮고요. 제도란 뜻, social system도 다 institution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노예제도는 제도야 이렇게 주시고 자 또한 어디에도 있었어요? 아프리카 국가들에도 있었어 라고 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에도 있었던 거야 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4번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어요. colonial period는 뭐 식민지 시기 이렇게. 자, 그래서 거의 그림 맞추기 문제가 끝냈고 6번입니다. 6번 법상 옳은 것은 인데 자, 1번 한번 6번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This guidebook tells you where should you visit in Hong Kong. 네, This guidebook tells you. 야, 그래서 여기서 주어다, 동사다, 수일치 이건 굳이 말 안 해도 한 번에 알아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몇 형식? 4형식이야. 그렇죠. 주동인데 너 여기 왜 있어? 끝!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should가 아니라 여기로 이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should가 요 자리로.
접주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질문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where, 그죠? where. 우리 보통 where 뒤에는 완전한 게 온다, 불완전한 게 온다? 완전. 그런데 where you should visit, should는 하는 것이 좋다. 그죠? 제안. 이 안내책은 말해준다 너에게 어디를 방문하는 것이 좋을지 끊고 홍콩에서 이렇게 되죠. 그럼 where가 사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visit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where 써도 괜찮아요. 왜냐면 너 어디서 왔어? 뭐라고 하죠? 어디서 왔어? Where are you from? 에서 from 뒤에 전치사 뒤 빵꾼데 그죠? 그래서 지금처럼 의문사라고 해서 외우니까 무조건 불완전해야지. 그게 대부분 맞지만 그렇지 않고 불완전해야지, 완전해야지, 그죠? 외우니까 완전해야지. 이 긴장줄을 놓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경우는 있지만 지금처럼 where, 어디를 이라고 해서 대명사로 의문사가 쓰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where you should visit 이렇게 하는 거 괜찮습니다. 어디를 방문할지 should의 위치를 바꿔줘야 된다. 자,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I was born in Taiwan, but I have lived in Korea since I started work. 자, 여기서 시제랑 능동수동은 문제가 안 됐을 거예요. 태어나다라고 할 때는 항상 be born 사용하는 거죠. 끊고. 자, 타이완은 지명이잖아요. 그죠? 대만인 곳, 타이완? 대만 맞죠? 대만인 곳과 아닌 곳의 경계가 분명하니까 in 쓰는 거 괜찮고. 하지만 해주시고, 현재 완료랑 since. 자, 이거 자동사인데 현재 완료 쓸 수 있어요? 자동사랑 현재 완료 아무 상관없죠? 그죠? 자동사는 현재 완료는 상관없습니다. 여기 현재 완료 썼다는 거는 한국에 전에도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음을 강조하는 거다. 우리 기본서에서도 이걸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상태야 끊고 그럼 뒤에 무슨 시제? 과거 시제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살짝 헷갈리시는 것이 work 동사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사도 되지만 뭐도 되나요? 그렇죠. 명사도 가능한 거죠. 그것도 셀 수 없는 불가산 명사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start 뒤에 그냥 명사 목적어로 work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일을 시작한 것은 과거 시제. 그 후로 계속 한국에 살고 있어. 그래서 두 번째 문장 아무 하자 없습니다. 접속사도 제대로 잘 쓰여 있죠. 하지만 하고 부사절 since까지요. 자,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The novel was so excited that I lost track of time and missed the bus. 네, 여기는 보면서 너는 내가 절대 안 속아. 맞죠? 네, so that을 볼 필요도 없이 바로 소설이 왜 신남을 느끼는 거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exciting으로 바꾸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끊고 그래서 부사절 되겠죠. 굉장히 신나, 아주 재밌어 라는 표현이에요. 소설이 아주 재밌어. 그래서 내가 시간이 가는 줄 몰랐어. 과거 시제 썼고요. 그리고 또 과거 시제로 버스를 놓쳤어. 그래서 시제까지도 봐주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분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부사절 완전하게 되어 있고 과거 동사 lost하고 missed, and로 잘 연결되어 있죠.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It's not surprising that books don't carry the status anymore, doesn't it? 자, 이것과 비슷한 형태가 전에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긴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서 뭐야 고민해요 안 해요? 고민 안 해도 돼요. 왜냐? not doesn't 무조건 한대 이렇게. 자, 앞에 부정이 있어요. 그럼 뒤엔 긍정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만약에 어렵게 나왔다면 우리 예전에 기출문제 풀었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앞에 주어 동사 할 수 있는 짝이 두 개가 있으면은 무엇에 관해서 불가의문문을 만들었는지 해석을 하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그게 예전 기출문제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심지어 그 지경까지 갈 필요도 없었던 거죠. 그럼 맞게 한번 바꿔보자면 It's not surprising. ing 쓴 건 괜찮아요? 괜찮죠? 왜 괜찮아요? 가짜 주어, 진짜 주어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surprising 완전 괜찮아요. 대디하는 거 놀랍지 않아. 당연하지 않니? 이렇게. 그러면 진주가 대절해서 서점이 신문을 더 이상 운반하지 않아? 더 이상 날라주지 않아. 예전에는 서점에서 신문 팔았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거 더 이상 이제 서점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거 놀랍지 않니? 이렇게 됐을 때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했을 때는요.
여기 it을 주어로 삼아서 부가의문문 할까요? 서점을 주어로 삼아서 할까요? 그래, 놀랍지 않니? 그렇지? 이렇게 여기를 가지고 부가의문문 만들으니까 뭐로 바꾸는 게 좋아요? Is it?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틀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 7번 제목을 고르는 문제. 제목도 본문부터 봤으면 여기서 줄어들다 라는 표현이 shrink가 어떤 의미의 shrink지? 라고 해서 조금 고민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shrink가 보통은 뭐 수가 줄다 그런 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shrink를 보고 수가 줄었나?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수가 아니라 뭐가 줄었어? 크기가 줄었어. 막 이렇게 하나씩 파악을 해서 가야 돼서 시간이 걸릴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부터 한다? 선택지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자, 선택지 1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Fish now grow faster than ever. 자, fish now grow faster than ever. grow faster니까 자, 비교급이지만 의미상 최상급이죠. 지금 가장 물고기가 빨리 자라고 있다. 성장 속도가 빠르다라는 얘기여서 성장 속도에 관한 거면 1번. 두 번째는요. 시작. Oxygen's impact on ocean temperature. Oxygen's impact, 산소가 미치는 영향이고요. impact on 어디에 미쳐요? 그죠? 어떻게 어려운 단어 났을까? 바닷물 온도. 해수 온도? 수온? 몰라. 어쨌든 바닷물 온도. 어렵게 하고 싶었으나 실패. 그러면 산소가 많으면 뭐 해수 온도가 올라가야 내려가요. 그런 내용이면 2번이 답일 거고요. 세 번째, 시작. Climate changes may change the world speed. 기후 변화가 메이니까 가능성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 있는 물고기 shrink 할 수 있다. shrink는 크기가 줄 수도 있고 숫자가 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준다? 뭐가 줄까? 호기심을 가지시고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How sea creatures survive with low metabolism. 방법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양 생물들이 생존하는가? 어떤 상태에서? 낮은 신진대사를 가진 상태에서, 즉 신진대사율 떨어지는데 어떻게 살아남지? 라고 해서 신진대사가 포인트. 그래서 1, 2, 3, 4번 정확하게 분석하고 가는데 자, 여기 본문이잖아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면 안 되나? 감사한 거는 이제 문제가 쉽다는 의미로 감사하게도 마지막에서 보니까 라고 말했다. 이 저자가 말했다.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요약이 될 가능성이죠. 그 저자가 이렇게 말했어. 그래서 마지막 문장 자세히 보는 거예요. What we found was 저희가 발견한 것은 the body size of fish 부피가 몸의 크기가 줄어들었어. 얼만큼? 20-30%만큼. 괜찮아요? For 마다 every 1 degree Celsius increase 끝낸 거예요. degree Celsius 1도죠. 우리말은 아주 짧은데 1도 상승당 20-30% 감소했어. 근데 그 1도는 물의 온도.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애들이 끄덕끄덕이에요. 줄어들어. 그렇죠. 그래서 온도랑 부피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이 문장만 봤을 때 빠르게 자란다? 아니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속도 아니죠. 그리고 산소가 온도? 산소 얘기 아니고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body size니까 버려버리시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기후변화 1도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고 shrink가 부피 얘기하는 거라서 3번인 거고 네 번째는 그러면 만약에 어려웠으면 신진대사율이 떨어지는 거랑 물의 온도랑 관계를 앞에서 막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하시고 뭘 봐야 되나요? 그죠. 앞에를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앞에를 보니까 warming temperatures 온도가 따뜻해지는 거랑 and loss of oxygen in the sea 그러니까 앞에부터 봤으면 산소의 양하고도 관련이 있나 이렇게 그죠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will shrink 줄어들게 할 거예요. 수백 개의 어류 종들을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일반적인 얘기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fish species 예시를 들어주니까 넘어가면 되겠죠. 이건 이제 물고기 이름이에요. 뭐 참치나 그루퍼나 뭐 연어나 등등등 넘어가시고 even more than previously thought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줄어들게 만들 것이다. even more than 그 이상이니까 생각한 이상. 그러니까 앞에서 보지 마시고 여기서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a new study concludes 시제를 보셔야 돼요. 자,
자, 새로운 연구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이러면 자, 현재 시제죠. 이거에 대한 반박이 뒤에 이어질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현재 시제는 언제 쓰는 거예요? 시기? 뭐라고요? 네, 지금, 진행, 네, 진리. 현재는, 그러니까, 맞아요. 시간상으로 지금 글에 그게 틀린 건 아닌데, 동작을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결론이 반박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는 걸 시제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 부분은 읽지 않아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여기서 만약에 보통은 이렇게 알고 있어 라고 했거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다 했거나 뭐 비교적 최근의 연구 또는 과거의 연구 이렇게 말했으면 중간에 뒤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결론을 내려준다 라고 현재 시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문장하고 얘랑 관련 지어서 아 이게 그냥 그렇다라는 소개구나 해서 끝내시면 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 뒤에 뭐로 이어지고 있어요? because 근거를 대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 사이는 전혀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렵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릴게요. 7번 넘어가시고 이제 8번은 오히려 조금 영어를 하시는 분은 3번에서 3번이 맞을 수도 있는데 이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 공식 딱 제가 틀 잡아드렸잖아요. 거기서 공부하신 분은 3번 이상하구나 너 따가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거였거든요. 자, 그래서 8번 이렇게 길게 나왔어도 전혀 긴장하거나 하실 필요 없이 그냥 그래 내가 너 정복해줄게 찾아줄게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선택지 1번이 시간 30분밖에 안 갔어요. 네, be realized요. be realized.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는 앞에 begin to 부정사를 썼는데 그게 맞는가 보시는 거고 또 하나는 PP의 형태를 보시면 돼요. 수동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디서부터 보나요? However 도 여기 또 보내겠네요. Its potential is에서 주어가 그것의 잠재력은 입니다. 진행 말하기도 부끄럽네. 그죠? begin to 부정사 조금 괜찮고요. to 뒤에 to be pp 수동의 to 부정사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뭐의 문제예요? 해석하면서 능동과 수동의 문제가 되겠죠. 여기서 지금 its potential 그것의 잠재력에서 그것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 주어가 지금 잠재력이잖아요. 잠재력은 깨닫는 게 아니라 깨달아지는 거죠. 사람, 단체, 기관이 깨닫는 것이고 잠재력은 깨달으면 되는 거니까 지금과 같이 수동 표현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넘어가고요. 두 번째, 2번. 2번도 이제 목록 공부하신 분들은 맞네. 한 번에 끝내시는 거죠. involve, 포함하다. 포함하다 원래 있던 거니까 뒤에 ing랑 짝꿍 it involves creating work 라고 해서 그거는 일을 만들어내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근데 해석할 필요 없어요. involve 바로 ing 괜찮아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3번에서 약간 이제 공부를 하신 분이 헷갈릴 수 있지만 contrary to 했을 때 뜻은 뭐죠? 대조적으로 그럼 이 to 부정사의 대조적으로라고 말씀드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잖아요. 그죠? 에잖아요. 에. 그럼 이 to가 뭐다? 전치사. 그럼 전치사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명사절이 와야 돼요. 인 거예요. 그래서 그럼 명사절이면 완전해야 돼요? 완전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완전한 형태. 그 자체로서 완전한 형태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안 완전한데요?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 many가요. 주어. 동사가 believe. 그래서 여기 many believe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many가 주어, believe가 동사입니다. many도 그렇고 much도 그렇고요. a lot도 그렇고 이런 아이들이 물론 형용사로 쓰이는 거 괜찮아요. 그렇지만 대명사처럼 쓰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 대신에 many, 더 많은 것들, 더 많은 사람들 할 때는 more 이런 거 쓰는 것처럼. 그래서 자 공부를 오히려 많이 하시는 분들은 which 쓰면 이제 해석을 해봐야 돼.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믿는 어떤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것은 아닐까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는 우리 공시에서 말씀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many가 주어야 많은 사람들 믿어.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치를 쓰는 거라기보다는 뭘 쓰는 게 바른가요? 네, what을 써서 완전한 형태, 목적어를 집어넣어서 완전한 형태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른 표현입니다. 이제 많이 하신 분들은 which가 명사절 이끌 수 있잖아요. 뭐뭐한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파고들면은 그럼 which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 앞에를 찾아서 해석을 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which 관계대명사 안 되나요? 당연히 안 되죠. 왜 안 돼요? 뭐가 없어요? 그렇죠. 선행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내려가고 이제 선택지 4번을 보시면 앞에 made가 있는데 동사 뒤에 왜 형용사 틀렸잖아 하시면 절대 안 되죠. 왜 안 돼요? 앞에 뭐까지 봐야 돼요? and가 있어요. 즉 이 made가 동사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자기 혼자 쓰인 게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앞에를 봐야 되는 거죠. and니까. 자, valuable vacant land rarely sits idle and is often taken over either formally or informally and made productive. 자, 읽었어요. 이 and랑 연결된 앞에 어떤 단어 있을까요? and랑 연결되는 거. 네, taken over. 어떻게 알죠? 이때는 진짜 해석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해석이 필요했어요. 가치 있는 빈 땅, 비싼 빈 땅 이런 말이겠죠. 가치 있는 빈 땅은 거의 있지 않아. 즉 별로 없어. 어떤 상태로? 놀고 있는 상태로. 즉 가치 있는 땅이 빈 데가 거의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is예요. is니까 당연히 land를 공유하는 set is 이렇게 되겠죠. is taken over 수동표현 되는 거예요. 인수되었어. 수동. 땅이니까 넘겨지는 거겠죠. 그러면 여긴 필요 없어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넘겨졌어. 그래서 노는 상태, idle 하는 상태가 아니라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생산적인 상태가 된 거죠. 땅은 생산적인 상태가 되었다. 즉 make 오형식이 수동태 BPP is made가 되는 거라서 마지막에 보어인 형용사 productive가 살아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틀렸다면 여기 뭐 8번 정도가 함정에서 살짝 삐끗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7번 들어갈 위치를 고르는 건데요. 들어갈 위치 처음에는 약간 헉 했다가 안심이야 라고 끝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여기 네모칸에 있는 문장은 꼼꼼히 보라 그랬죠. 근데 처음에 헉 하는 이유가 이제 힌트를 archive 단어 하나만 잡은 경우에 뭐야 첫 번부터 archive가 나오잖아 이러면 약간 헉해서 어떡하지? 시간 걸리나 긴장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우선 예를 들면 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무슨 얘기? 일반적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온 이 문장이 무엇에 관한 예시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archive만 보면 조금 답을 찾기 어려웠죠. 어떤 archive라고 했어요? State Archives 라고 했어요. 그 주위에 있는 기록물 보관소. 이제 archive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전쟁터에서 그대로 가져온 물건을 보관하는 게 archive예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럼 그 사람의 원작이 모인 것이 바로 archive. 그래서 기록물 보관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혹시나 몰라도 state가 주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뉴저지에 주립 기록물 보관소 해주시고 가지고 있다 한 다음에 이 뒤엔 잘 몰라도 괜찮아요. 이 단어는 몰라도 괜찮아. 알면 좋긴 하겠지만 별 필요 없어요. 그죠? 뭐 종이는 이렇게 돼 있고 마이크로필름 릴 이렇게 동그랗게 된 거는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많아. 그 정도만. 그래서 주립 보관소에 이렇게 많은 것이 바로 예시다까지 보시는 거고, 자, 첫 번째 문장은 꼼꼼히 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카이브가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아카이브는 이거야. 단어 몰라? 근데 밑에 설명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모를 수 있으니까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재료, 물질들을 아주 귀하게 모아놓은 곳이구나, 보화로운 것들을 모아놓은 곳이구나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뒤에는 안 봐도 되겠죠. 음성이어도 좋고 눈으로 보는 것도 좋고 뭐 이런 것들 다 모여 있고 나서 그냥 쓱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은 어떻다? indispensable 하다. 꼭
꼭 있어야 되는 거야.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뭐 하는데 무엇에 있어서 필수적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추적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꼭 있어야 되는 것들. 그래서 그냥 여기 내용은 아카이브는 이제 treasure trove라고 했잖아요. treasure trove야 해놓고 이거 그냥 설명해 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냥 넘어갈게. 그런데 또 하나 더 봐야 됐어요. 왜 그렇죠? while 동안에일 수도 있지만 뭐일 수도 있습니까? 반면에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 뒤에 아카이브가 아니라 또 다른 것에 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도서관이 나왔어요. Libraries and archives may appear the same. 이 appear, 이 형식이죠. 그래서 같아 보일 수도 있는 반면, 이렇죠. 같아 보일 수도 있는 반면 differences are important. 차이점이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 뒤에 바로 뭐가 나오겠어요? 차이점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1번 앞에서 첫 번째 문장뿐만이 아니라 첫 번째 문장보다는 오히려 두 번째 문장 거기에 주목해서 이제 뒤에 뭐가 오겠다? 도서관과 아카이브를 비교, 대조하겠구나. 다른 점들을 얘기했구나. 거기에 주목하셔야 되는 거였거든요. 자, 그럼 1번은 1번. 자, 여기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 여러분 얼굴 지루해 이런 표정이네. 좋아요. 그럼 말해봐요. 1번에서 중요한 단어 말씀해보세요. 중요한 거 저 3개 말해도 좋아요. 3개. 첫 번째는 뭐부터 봐야 돼요? Why요. Archive collection, library contains. 이렇게. 왜 이렇게 봤어요? 다른 거 있겠습니까? 도서관하고 아카이브. 그럼 넘어가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 정도만 보면 돼요. 그래서 아카이브 컬렉션은 거의 primary sources, 원래의 자료들, 원자료들. 도서관은 secondary sources, 그러니까 그것에 관하여 쓴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다인데 여기에 뭐 primary sources, secondary sources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선택지 2번. 자, 여기 2번, 요 뒤에. 에서 동그라미 2번 뒤에서 중요한 내용은 뭐였어요? 한국 전쟁이니까 이미 여기 예시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한국 전쟁에 대해 알고 싶으면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는 거고요. 3번. 자, 3번은 이렇게 지금 앞에 2번하고 3번 바로 연결된 게 아니라 한 문장이 더 있으니까 이 앞에도 슬쩍 한번 눈길을 줘야 돼요. 그래서 논리적인 흐름을 봐야 되죠. 눈길을 싹 주니까 아직 전쟁 얘기 안 끝났구나. 아직 앞에 같은 덩어리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그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뭐가 있어요? 자, 세 번째 문장은 여기서 끝나잖아요. 여기서. If you're searching for information, chances are, 이게 뭐지? 주어 동사? There is 주어 동사? 이거는요, chances are 있으면 원래 chances are that. 원래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chance가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은 대비하다. 근데 그냥 그게 줄어들어서 아마 대비할 거예요. 그러면 chances are 그러면 그냥 괄호치고요. 아마도 라고 지금은 굳어버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앞에는 뭐 한국 전쟁 찾아보고 싶어? 그거는 알고 싶어? 그럼 3번 앞에 뭐라 그랬어요? You'd go to an archive. 아카이브에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카이브에서 찾을 수 있는 자료를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뒤에는 정보 찾고 싶어? 아마도 there is an archive. 아카이브가 있을 거야. Out there. 저기에, 밖에. For you. 너를 위해서. 그래서 자료 찾고 싶니? 너를 위해서 저기 밖에 있을 거야. 거기 가봐. 그러니까 여기도 여전히 아카이브에 관한 설명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빵꾸가 전혀 없는 상태예요. 자, 그리고 4번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만큼 앞에 다 괜찮았으면 당연히 4번이겠지만 4번 앞에 이제 눈을 슬쩍 주시는 거죠. 눈을 슬쩍 주면 거기에서 뭐에 관한 거다라고 알 수 있어요? State. 4번 앞에가 Many state and local archives. 아카이브는 아카이브인데 state and local archives. 주 또는 그 지역의 아카이브가 store, 저장하다. public records, 공공 기록을 끊고 which are, 그것은 amazing, 놀라워요. diverse source, diverse가 좀 중요한 표현 되겠어요. diverse, 다양한 이건데 다양하다라는 것이 종류가 많아 이것도 괜찮은데 아까 네모칸에서 숫자로 표현되어 있을 뿐이거든요. 4번에 넣어주시면 가장 좋은 위치가 되겠습니다. 10번 흐름상 가장 어색한 것은 흐름상 어색한 것인데 지금처럼 또 중간중간 띵띵띵 띄어 있으니까 빨리 읽어요? 느리게 읽어요?
빨리 읽으면 되는 거죠. 맞아요? 자, 첫 번째 문장은 그래도 가급적 보는 게 좋죠. 그 첫 번째 문장에서 여러분이 단어 burnout. 이게 아니라 정말 완전 아무 힘이 없는 거죠. burnout. refer to, 말하다, 언급하다, wear out, 닳다, 소진하다, 지치다.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요 뒤에 뭐에 관한 거? burnout에 관한 얘기인가 봐. 첫 번째 문장이 뭐니까? 정의를 내려주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The burnout is a chronic condition.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일어나는 질병이다 라고 했고요. 그것의 result, 원인 얘기해주고 있죠. 원인이 뭐냐면 as daily work stressors, 매일 일상적으로 일하는 스트레스 요인들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했어요? Take their toll on employees. 톨. 매일매일 해야 되는 업무가 있는데 그러니까 톨을 받는데 오늘을 살고 싶니? 그럼 너의 에너지를 내놔 라고 한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톨이 통행료잖아요. 여기 통행료가 왜 나오지? 갑자기 왜 통행료가 나왔지? 그날 너 오늘 하루 살고 싶니? 이 일을 해야지? 그럼 너의 에너지를 다 내놔. 이렇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 요인들이 통행료를 징수한다 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burnt out에 관한 얘기구나. 지친다고 피곤하다고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선택지 1번. 1번은 중요한 단어. 여러분 이미 다 푸셨으니까 중요한 단어 던져보세요. 안 쉬시겠다. 좋아요. 1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The most widely adopted conceptualization of burnt out has been developed by 몰라 넘어가 her colleagues in their studies of human service workers. 자, 이 고인명사 안 읽어도 괜찮아요. 굳이. 여기서는 가장 폭넓게 채택된, 사실 해석 필요 없죠. 이 단어 여기만 하시면 돼요.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1번 앞에 나오기 전에 burnout이 뭔지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얘기를 해주고 가장 많이 알려진 개념은 만들어진 거야. 이 사람과 동료들에 의해서 연구하다가 뭘 연구했어? 이 사람들을 연구해봤어.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개념에 관한 거구나.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선택지 2번 해보는데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Workers suffer from emotional exhaustion when they feel fatigued, frustrated, or unable to face another day on the job. 자, 읽었어요. 중요한 단어 하나만 얘기해봐요. emotional. 요거 하나만 뽑으셔도 돼요. 왜? 뒤에는 감정 소진했을 때 어떤 경우인지 다 감정하고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하는 분들은 아주 힘들어해요. 감정적 고갈로 인해서 끊고 뭐 할 때? 피곤해, 좌절스러워, 탈탈 털렸네, 나 더 이상 할 수 없어, 더 이상 뭐래요? 자, unable인데 할 수 없는데 unable to face another day on the job 이 무슨 말이죠? 쉽게 잘렸어 라는 얘기죠. 잘렸어. 자, 마주할 수 없다잖아요. 또 다른 나를 일터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 전부 emotional exhaustion. 그래서 여기 뒤에 자세히 보실 거 없이 감정적 소진이라고 했으니까 자, 2번에 먼저 읽었습니다. 왜요? 앞에 지금 이 문장과 뒤에 내용의 흐름 파악해야 되니까. 그래서 2번이 감정에 관한 거였는데 그럼 앞에 문장 봤을 때 눈으로 딱 보자마자 아하, 2번 괜찮겠다. 그렇죠? First dimension에서 첫 번째 차원은 자, 사실 이 차원은 앞에 뭐라고 했냐면 세 가지에 관련된 차원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차원이 감정적인 고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 고갈 emotional exhaustion인데 굳이 보지 않아도 이 단어가 선택지 2번에 있네? 그럼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넘어가고 밑줄 얻는 거에서 두 번째 차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좀 보일 거예요. 왜? 두 번째 차원이니까 이제 더 이상 감정에 관한 게 아니라 다른 얘기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a lack of personal accomplishment라고 했어요. 개인적 만족의 결여라고 했어요. 그럼 3번에는 뭐에 관한 얘기 나와야 되겠어요? 해도 소용없네. 나 이거 왜 하는 거지? 이런 내용이 나오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보고 쉬도록 할게요. 그럼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This aspect of the burnout phenomenon refers to workers who see themselves as failures incapable of effectively accomplishing job requirements. 네, 자, 읽었는데, 자, 이 면은 말한다. 노동자의 어떤 면, C, 여기다죠.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여겨요? 실패자. 자, 수식, 어떤 실패자예요? 아, 무능해, 할 수가 없어. 뭐, 효과적으로 일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내가 해낼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를 어떤 사람? 실패자로 여기는 거니까 3번도 흐름 괜찮은 거죠. 하는 김에 다 하고 싶시다. 다 하고 싶시다. 깔끔하게. 자, 그러면 4번에서는 지금 세 번째 차원, the third dimension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니까 여전히 뭐에 관해 써야 돼요? 개인의 성취감, 결여랑 관련되어 있잖아요. 4번 읽어볼게요. 시작. Emotional labor workers Enter their occupation highly motivated, although they are physically exhausted. 자, emotional labor workers, 우리 감정 노동자라고 하잖아요. 감정 노동자는 들어간다. 일터에 끊고 어떤 상태로? highly motivated. 나 오늘 최고의 실적을 내야지. 한대요. 비록 신체적으로 피곤할지라도. 자, 신체적으로 피곤해도 오늘 최고의 성취를 내어야지. 그러나 실패하면 뭐 더 큰 좌절감이 온다. 이렇게 되면 말이 돼요. 근데 그것도 없이 바로 세 번째 면은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갑자기 이제 감정 노동자의 동기 유발에 관한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겠어요. 왜? 뭐에 관한 얘기니까? 성취의 결여에 관한 얘기니까. 네, 그래서 4번을 고르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그럼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